네, 영화 빅쇼트의 실제 모델로 유명한 전문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 주가도 터무니없이 고평가되어 있다고 비판을 날렸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다시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 와중에 세계 전기차 1위죠. 비아디의 약진도 무서운 기세입니다. 왕승묵 한화자산운용 해외 주식운용팀장 모시고 테슬라 주식 정말 고평가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테슬라 주식 하면 뭐 전기차 회사니까 전기차 판매 동향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10월까지 전기차 판매량이 25% 이상 늘었다? 25% 증가하면 굉장히 높게 지금 느껴지는데 네. 전기차 판매가 일시적으로 좀 멈칫하는 뭐 캐즘 현상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좀 이걸 극복하고 지금 판매가 확실하게 늘어나는 겁니까?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그 성격이 좀 바뀌었습니다. 성격이? 네. 이전에 전기차 하면은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어떤 소비 예. 또는 기술 격차, 전기차 기술 격차 이런 것을 미리 경험해 보고 싶은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구매했다면 지금은 실속파, 저가형 모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흐름이 유럽 시장에서 특히 두드러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BYD와 같은 중국 업체들의 약진이 두드러졌고 예. 르노5 같은 좀 저가형 모델이 급격하게 많이 팔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대신 좀 고가 모델인 여전히 좀 고가로 치부되는 테슬라 같은 케이스가 점유율이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판매가 늘고 있는데 네. 또 시장의 구성이 바뀌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차가 지금 이제 여기 뭐 호황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어떻게 규정을 해요? 지금 호황은 아니고요. 호황은 캐즘에선 벗어났는데 캐즘 벗어났고. 다행히 그 이전에 없었던 방금 말씀드린 실속파 전기차 시장이 부상하면서 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전체적인 판매 증가 속에서도 테슬라 판매량은 부진합니까? 유럽 같은 데서? 이것은 상당히 부진합니다. 물론 올 초에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 때문에 좀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입은 것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실적 발표에서도 언급을 했고요. 예. 다만 그게 아니더라도 실제로 테슬라의 어떤 가격 정책이 유럽에서 특히 중국 업체들의 가격 공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점유율이 하락하는 모습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그러니까 비아디, 중국 BYD. 세계 전기차 1위 회사들은 저가를 쏟아내는데 이 테슬라는 그 가격을 그 정도는 못 낮춘다는 못 낮추고 보조금 또한 이 고가 전기차 시장에 대한 보조금을 이미 독일 같은 케이스는 23년도에 폐지를 했어요. 거예요. 아, 고가의 네, 경우는?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다시 재도입이 됐는데 그 보조금 정책의 수혜를 이제 저기 BYD 같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수혜를 보고 또 복스바겐, 르노 같은 전기차 업체들 수혜를 봤는데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그 수혜에서 비껴가 있는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유럽에서 특히 부진한 거죠. 네, 유럽에서 특히 더 심한 상황입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뭐 조금 그래도 다시 나아진다는 소식도 들리던데 어제 판매 대수가 나왔는데 중국 시장에서는 이제 보조금 중국 정부의 지원 정책이 올해 말로 좀 종료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미리 선반영돼서 좀 반등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에서는 여전히 BYD를 비롯해서 중국 업체들의 약진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이전과 같이 뭐 마켓쉐어 1위를 달성한다는 것은 조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 시장에 잠깐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우리 시장에서 11월 달에 수입차 1등이 테슬라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시장에서는 그럼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테슬라? 그래서 테슬라가 무엇인가 좀 배운 것 같습니다. 뭘 배웠어요? 이 주니퍼 모델 Y죠. 모델 Y의 신형 Y. 모델이죠. 예. 원래 주력 모델이 모델 Y였고 그것의 신형 모델 이름이 이제 주니퍼인데요. 예. 주니퍼의 가격 정책이 RWD라서 저가형 모델이 5,299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예. 5,300만 원 이하면 국가 보조금 정책을 뭐 반영할 수 있는데 아. 보조금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예. 그게 5,299만 원으로 책정이 되면서 가격 책정을 그렇게 해가지고. 가격 책정을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국가 보조금 정책의 수혜를 보고 예. 거기 플러스 이건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예. 11월에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 S하고 X에 대해서 예. 국내에 돌아다니고 있는 테슬라는 감독형 FSD 버전을 도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뭐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FSD는 아니고 테슬라가 완전한 직접, 자율주행은 네, 아니고. 그건 아니고 직접 이게 운전자가 제대로 하는지 예. 감독을 하는 거죠. 어. 풀 FSD는 아닙니다. 운전자가 운전대 뒤에 앉아가지고 네, 예. 지속적으로 완벽하게 무인 자동차는 아니고 계속 손을 놓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테슬라가 인위적으로 좀 이렇게 절반 정도는 알아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약간 그런 그런 베타 버전입니다. 실제로 제가 테슬라
본사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본사에 방문한 적이 있고 거기서 이 베타 버전에 대해서 한번 시연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완벽하진 않고요. 운전자가 앉아 있어야 됩니다. 앉아 예. 있어야 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직접 해야 수기를 조작을 해줘야 되지만 그게 아닌 케이스는 좀 한적한 도로 같은 데서는 알아서 움직이는 뭐 그렇게 그런 베타 버전입니다. 근데 그거를 도입을 하면서 예. 지금 국내에 들어오는 모델 Y는 중국 상해 공장에서 만든 기종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 기종에는 아직 FSD가 도입이 안 되는데 예. 이 기종에도 앞으로 도입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으면서 우리 좀 기술 쪽에 좀 많은 관심이 많으신 20, 30대 분들께서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를 좀 많이 구매하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독형 자율주행차를 FSD, 우리 네. 젊은 세대들이 조금 먼저 산 게 아닌가. 네, 얼리 어답터. 얼리어답터들이. 아직은 도입은 안 됐습니다. 모델 Y에는. 하지만 앞으로 도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점쳐지기 때문에 예. 선 구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그래서 우리 수입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1등을 했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테슬라 하면 우리 뭐 투자자들 서학개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주식 보유 순매수가 가장 많은 주가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굉장히 관심인데 전기차 판매가 늘거나 줄거나 보다도 다른 요인들에서 많이 변화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테슬라 주가 올해 벌써 이제 1년이 다 마무리돼 가는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오르진 못했죠. 그러니까 올 초에 관세 이슈, 그다음 정치적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테슬라 주가 하락폭이 좀 두드러졌긴 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 6월 이후에 일론 머스크가 경영에 다시 복귀하면서 집중하면서 주가 반등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네. 지금 작년에 최고가를 찍었을 거예요. 488불이었고 488달러. 네. 네. 그리고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하면 448불입니다. 그래서 오, 다시 다가서고 있어요. 그러네요. 다가서고 있고 반등세가 최근에 다시 10월부터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뭐 전기차 시장에서 조금 수요가 회복되는 것도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기업이라기보다는 주식시장에서는 네. 휴머노이드, 어. 자율주행, 로봇 로보택시 자율주행. 뭐 이런 기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소프트웨어, 피지컬 네. AI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밸류에이션이 지금 유지가 되면서 주가 상승세가 좀 두드러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제 테슬라를 바라볼 때 전기차만으로 회사가로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AI 다른 기업으로 보는 밸류로 겁니다. 보는 거죠. AI 네. 기업. 그렇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트럼프 대통령, 미 행정부가 로봇 산업을 뭐 적극 육성한다. 네. 뭐 이러니까 지금 테슬라 주가가 갑자기 올랐잖아요. 많이 떴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로봇 산업을 적극 육성하면 테슬라가 조금 그 훈풍을 받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좀 높은 거예요. 최대 수혜 미국 기업 중에서는 최대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뭐 시장 예.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지난 2주 전에 제가 미국 출장을 다녀왔는데 예. 미국 현지 분위기도 휴머노이드나 이런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되면 가장 최우선적으로 컨센서스 바이를 할 종목은 테슬라다 이렇게 그래요?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만든 로봇이 이제 상용화가 많이 빨리 돼야 될 텐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자들은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기대감 가지고 있고 좀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너무 좀 많이 반영한 것 같다. 당겨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유지가 되는 것은 네. 그러한 기대감을 가진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테슬라 주식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꼭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마이클 버리 영화 빅쇼트의 이제 모델인데 지난번에는 뭐 엔비디아에 공매도를 해서 아주 뉴스를 탔는데 이번에는 그랬네요.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 주가도 터무니없이 높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받기로 한 주식 보상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그래요? 좀 그리고- 맞는 것도 있습니까? 그리고 이분은 공부를 90년대 하고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 보상 비율이 보통 고도 성장하는 기업들은 주식으로 보상을 주고 현금이 좀 부족하니까 투자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연구 개발 인력이라든가 뭐 임직원들한테 주식으로 보상을 줍니다. 예. 근데 닷컴 버블 때는 이 스톡 옵션 아시죠? 예. 스톡 옵션이 아주 횡행했기 때문에 예. 나중에는 뭐 먹튀하는 CEO들도 생기고 또는 그로 인해서 너무 많은 주식 희석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주식 보상 비율의 성격이 좀 바뀌었어요. 최근에는 RSU라고 해서 그 Restricted Stock Unit이라고 해서 임직원이 그 RSU라는 주식 보상 패키지를 받으면 특정한 성과를 도달할 때마다에만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뭐 성과를 못 내면 매출액이 없어요. 성과를 내야만 된다. 네, 마일스톤을 도달하면
보상을 받게 되는 케이스고 네. 일론 머스크조차도 일론 머스크는 물론 스톡 옵션으로 이번에 1조 달러 패키지를 받았지만은 10년 동안 매년 도달해야 되는 시가총액 목표하고 에비타 목표치가 있습니다. 한 번에 주는 게 아니에요. 도달 못하면 이것도 없어요. 아, 그것도 네. 그렇기 목표 때문에 주가 이런 게 다 주가가 맞습니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장을 하면 할수록 기업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에 맞춰서 주식 보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설령 주식 보상으로 희석 효과가 뭐 3.2% 생긴다고 하는데 3.2% 생긴다 할지라도 기업 가치가 10%, 20%, 30% 성장하면 충분히 그 희석 효과는 감내도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주식 보상 비율을 비용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예. 투자로 봐야 되느냐? 예. 저는 이건 투자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투자로 봐야 투자로 된다. 보고 그 투자를 통해서 기업 가치가 상승하는 예.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가 지금 테슬라를 비판한 것 중에서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중시를 하지 못했다. 네, 맞습니다. 예전 단순히 비용으로만 본 겁니다. 단순히 비용으로만 봤다. 네. 어. 물론 언젠 계속 성과를 내야 돼요. 예. 그리고 뭐 음악이 계속 흘수록 파티는 지속되기 때문에 계속 성과를 내고 또 열심히 일론 머스크도 그 성과를 홍보를 하긴 해야 됩니다. 하긴 해야 되지만 모든 고도 성장한 테크 기업들, 미국의 테크 기업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 궤도에 오르면 바이백을 통해서 네. 주식 매수를 통해서 그 주식 희석 효과를 상쇄시키는 정책 경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 테크 기업들은 일론 머스크 또는 테슬라도 언젠가는 과도히 많이 발행된 주식을 판매하면서 재매수하면서 그래서? 희석 효과를 상쇄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마이클 버리처럼 이 고평가돼 있다, 지나치게 고평가돼 있다고 주장하는 거에 좀 공감하는, 동의하는 좀 전문가들은 좀 많이 없습니까? 없는 편인가요? 있죠. 전통적인 이제 회계 기준, 갭 기준이라고 하죠. 미국 회계 기준을 보면 어차피 그 비용으로 인식하고 그러면 사실 저희 순이익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특히 테크나 고도성장 기업들이 발표했던 조정 순이익이나 조정 에비타 이런 것들을 발표하죠. 그러니까 주식 보상 비율을 좀 반영하지 않은 그럼 좀 많이 올라와 있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근데 어차피 그건 투자 비용으로 인식을 하면은 사실은 또 주식 보상 비율을 반영 안 하는 것도 합리적인 어떤 경영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전통적으로 좀 갭 기준을 좀 중시하시는 분들은 마이클 베리의 의견이 맞다. 그리고 또 P 1년 또는 2년짜리 성장률만 보시는 분들도 그게 맞다면 200배가 넘어가니까 비싼 건 맞지 않느냐.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지금 AI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지만 1년 보고 투자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2, 3년도 아니에요. 그리고 5년, 6년, 10년 이상을 보고 투자하는데 그럼 그 투자에 들어간 비용은 당연히 주식 보상 비용을 줄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왜냐하면 결국 초고도 인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주가가 그렇게 비싸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럼 테슬라 주가에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고평가 논란이 있지만 앞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다른 변수들은 좀 뭐를 들 수 있을까요? 무조건 휴머노이드와 자율주행 로봇택시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실현시키느냐. 로봇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 네, 그게 가장 큰 영향이고 일론 머스크가 다시 정치에 나서느냐. 뭐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럴 까지는 않겠습니다만 나서면 아마 큰일 날 겁니다. 나서면 주가에는. 아마 본인도 아마 이번에 경험을 봐서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앞으로는 이제 그 휴머노이드와 자율주행 로봇 택시 이 두 가지 사업을 제대로 안착시킬 수 있느냐 그게 아마 가장 큰 관건이 되고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행정 명령을 통해서 로봇 산업을 육성시키겠다고 어떻게 할까요? 잠깐 혹시 뭐 생각이 있습니까? 주로 이제 세액 공제, 세제 세액 혜택들을 공제? 많이 주겠죠. 아. 그리고 아마 부품 관련돼서도 중국산 부품들이 있으면 그건 관세로 좀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미국 올해 많이 봤잖아요. 예, 그렇죠. 미국 내 제조 시설에서 생산되는 것을 좀 많이 유도할 것 같고, 근데 지금 밸류 체인에서 중국 기업들이 많이 있긴 해요. 물론 한국 기업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걸 지금 미리 뭐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던가 그런 건 시간 좀 걸리긴 하겠지만, 관세 역풍을 최소한도로 하기 위해서 글로벌하게 제조시설 분산시키는 작업을 아마 밸류 체인에 하다내는 기업들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올 초에 트럼프 관세 정책에 의해서 좀 제조 기업들이 타격받았는데 그때 지금 제조업체들이 분산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멕시코, 캐나다 등지로. 로봇 산업을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면이 발동이 된다면 테슬라가 훈풍이 예상이 되죠. 예상이 된다. 네. 자, 마지막으로 비아디 얘기를 하나 좀 더 해보고 싶은데 지금 국내 시장으로 이 비아디가 우리 전기차를 판매하기 시작한 게 제가 알기로는 몇 달 안 됐거든요. 올해 초부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난 11월에 수입차 5등이 됐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게 경쟁력이 뭡니까? 이거 무조건 싼 겁니까? 뭡니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기차 시장은 특히 저가 이게 유럽 아까 말씀드린 유럽하고 비슷합니다. 저가형 전기차 시장은 이 내연 기관에서만큼 소비자들 체감하는 성능 차이가 크지 않아요. 성능 차이가 그냥 그게 그건 것 같아요. 전기차는? 그렇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실제로 모델 Y도 뭐 모델 S 뭐 플레이도 되게 빠른 차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다를 수 있는데 뭐 포르쉐 이런 모델도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좀 중저가형 모델에서는 그냥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전기차에서. 근데 가격 메리트가 BYD 뭐 아토 3인가요? 그거는 보조금까지 지급받으면 2천만 원대 후반에도 구매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능 비슷비슷한데 어차피 실속파면 뭐 중국산이란 그런 뭐 대외적인 이미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구매해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맨 처음에 BYD가 들어왔을 때 이게 렌터카 업체들이 많이 산다 이런 소문이 많았습니다만 얼마 전 언론 보던가요? 거기서 봤을 때는 지금 개인들의 구매가 80%고 법인 구매가 20%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소비층도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사보는 겁니다. 싸니까. 성능은 메리트로? 뭐 비슷비슷하니까. 테슬라를 타나 BYD를 타나 무슨 차이가 있겠냐? 맞습니다. 그게 유럽에서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지금 이제 중저가형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시장을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테슬라 주가 동향 그리고 전기차 시장 동향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왕승묵 한화자산운용 해외 주식 운용 팀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